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증시가 긴축 공포에 연타로 때려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암호화폐들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그래도 19,000달러 지지를 아직은 잘 붙잡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현재 19,8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위로만 올라서 주면 추가적인 반등,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받다가 고꾸라지면 17,600달러까지 폭락,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 뜨거운 관심 종목은 단연 리플 XRP입니다. 현재 여러 분석가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0.51달러 또는 0.52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입니다. 여길 잘 지지받으면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0.6달러 위로 올라설 수가 있고, 반면 0.41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다시 0.3달러대로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분석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기술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밝히면서 연말까지 지금 수준에서 40%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나름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리플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재판을 통해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소송 비용만 1억 달러, 리플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멘트까지 제시해주면서 SEC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날려버렸습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빠진 상황이 눈에 띄는데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잡히겠지만 연준의 목표인 2%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내놨습니다. 내년에 당장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금리 동결 수준으로 서서히 긴축의 강도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훈풍을 불어넣는 상황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19,000달러를 반납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곧장 반등해서 다시 19,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연일 긴축 우려에 때려맞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1%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9,841달러 위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 것은 곰 세력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6월의 저점 17,622달러를 리테스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7,622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패닉셀이 발생하면서 14,50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하락하는 이동평균은 곰 세력이 유리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지만 RSI의 긍정적인 다이버전스는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가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가격을 유지할 경우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1,200달러와 22,799달러 사이에 오버헤드 저항 영역으로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17,622달러에서 25,211달러 사이의 큰 범위에서 바닥 형성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사실 아주 낙관적이지도 그렇다고 아주 비관적이지도 않은 그런 느낌인데, 강세론을 견지하는 분석가들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몇 달 안에 68,000달러로 다시 되돌아가기 좋은 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건 비트코인의 지난 두 번의 사이클 때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수백 개의 차트와 지표를 분석해 왔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2018년에는 그게 바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18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2018년 당시는 바닥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바닥 부근이고 이제 곧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몇 달 안에 68,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드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해온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당신이 비트코인을 2만 달러 아래에서 살 필요는 없지만 대체 누가 2만 달러 아래에서 파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10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S&P 500은 수평 지지선에 자리하고 있다. 내가 틀렸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일주일 더 남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전망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10월에는 역사적으로 강세가 펼쳐졌고 특히 올해는 중간선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텀 랠리가 벌어질 거라는 기존의 전망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18,000달러 전후를 매수 구간, 34,000달러 부근을 1차 매도 구간, 4만 달러 부근을 2차 매도 구간으로 설정을 해놓고 연말까지 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이후에 급락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제발이지 좀 이렇게만 될 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단연 리플 XRP입니다. XRP는 현재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 구간을 얼마나 잘 지지받아주느냐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이낸스 USD와 카르다노를 제끼고 시총 랭킹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0.3달러에서 0.41달러 사이의 돌파 패턴 목표는 0.52달러였는데 이 구간은 이미 도달했다. 이런 급격한 움직임은 RSI를 과매수 영역으로 밀어넣었고 이건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 또는 통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범위에서 급격히 가격을 이탈한 경우 이걸 다시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XRP 가격은 다시 0.41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때 황소는 상승세를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0.56달러 시도 이후에 0.66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반면 0.4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최근의 돌파가 베어트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랠리가 이 소송 이슈라는 차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인 만큼 그래도 아직은 좀 더 기대 포인트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XRP가 이미 과매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리플과 SEC의 약식재판 판결을 앞두고 트레이더들이 소문에 매수했고 이로 인해서 XRP는 과매수 상태가 됐다. 이건 기술적으로 조정을 암시한다. XRP BTC는 13개월 최고점에서 거의 10% 조정을 받았다. 연말까지 현재 수준에서 2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XRP USD 기준으로는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에서 40% 하락한 0.31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0.31달러라기보다 연말까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XRP에 대한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해온 크립토불 XRP의 경우에는 XRP가 525일 동안 이어져온 장기 저항 라인 0.55달러 부근을 터치했다. 우리는 0.35달러 주변으로 하락하는 것을 다시 볼 수도 있지만 만약 0.55달러를 넘어설 경우에 또 한 번 펌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0.5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아주 예민한 구간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그라 크립토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주간 RSI가 상단 저항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XRP 펌핑의 핵심 요인은 단연 리플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 시원하게 멘트를 제시해줬습니다. 그는 이번 리플 소송은 배심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약식 재판에서 판사가 결론을 못 내릴 경우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배심원 판결을 받게 되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만에 하나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경우에 여론 자체가 리플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역시 리플 측에 불리할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메인넷 2022 행사에 참여해서도 이 소송 비용으로 1억 달러 이상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리플은 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한다. 1억 달러 이상을 방어 비용으로 쓰는데 이걸 감당할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 이번 소송은 리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업계에서 누군가가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갠슬러가 대부분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 모두가 분노해야 한다. 우리는 선출되기 원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편지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SEC를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일부인 SEC가 권한도 없는 주제에 암호화폐 산업 대부분을 증권으로 분류해서 규제권만 주장하면서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나름의 멘트를 날려줬는데, 연준이 내년에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모든 미국 가정의 문제이고 미국 국민이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엔데믹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 상황 이렇게 악화시킨 게 대체 누군데 이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까 싶어서 조금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완화가 될 것이라고 하고 내년에 금리 동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다시금 강세장이 확실하게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전 딱 이맘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사단을 이렇게 만들어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페드 리슨 행사 모두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혼란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뉴 노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외적으로 이례적인 혼란들 속에 계속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참 이것도 이제 와서 말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위선 내지는 무능은 동서고금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노멀이 아닐까,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또 바라보자면 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